당신은 믿을 수 있나요? 한 나라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첨언을 하고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난쟁이들만 사는 마을이 있으며 단 한 명만 거주하는 마을에 입국하려면 비자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곳에는 차를 잘못 주차하면 차량이 마치 절벽으로 곤두박질 치듯 미끄러져 버리는 급경사도로까지 존재합니다. 뉴질랜드, 이름만 들으면 평화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거꾸로인 세계. 이상한 것이 기준이 되고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삶이 일상인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사실, 뉴질랜드의 생활비는 한국의 약 75에서 8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자유를 갈망하는 이들에게는 진정한 천국일까요? 아니면 달콤한 환상으로 포장된 함정일까요? 이곳은 여성이 먼저 마음을 고백하고 지역 정부의 수장이 염소가 될 수도 있으며 삶이 전 세계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기는 인류가 꿈꾸던 진정한 자유의 끝일까요? 아니면 모든 통제의 한계를 넘어버린 사회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장 충격적인 뉴질랜드의 16가지 진실을 탐험해 봅시다. 그리고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곳에서 살 용기가 있을까? 16. 세계에서 유일하게 뱀이 없는 나라. 믿기 힘들겠지만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연적으로 뱀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바다뱀조차도 없습니다. 이웃나라 호주가 수많은 독사를 자랑하는 반면 뉴질랜드에서는 마음 놓고 숲을 걷고 캠핑을 하고 야외에서 잠을 자도 뱀에 물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충류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뉴질랜드 정부가 선박, 항공기, 화물 컨테이너 등을 통해 몰래 들어오는 뱀을 차단하는 특수생물 보안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뱀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한 마리라도 발견되면 곧바로 생물 재난 경보가 발령됩니다. 공항과 항구에는 이를 탐지하기 위한 철저한 감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뱀 없는 안전지역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어떤 주민은 농담처럼 말합니다. 우리는 뱀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한 마리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땅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독특한 생태적 특징은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뉴질랜드 국민 정체성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 뉴질랜드, 세계의 끝에 있는 땅. 뉴질랜드는 남서태평양에 고립되어 있으며 호주에서 1200마일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문명 세계의 먼 이웃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 나라는 북섬과 남섬의 2개의 주요 섬과 700개 이상의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약 10만 4천 평방마일로 콜로라도보다 약간 큽니다. 그러나 인구 밀도는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2025년 중반 현재 뉴질랜드의 인구는 520만 명 이상으로 뉴욕시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흥미롭게도 이곳에는 2,900만 마리 이상의 양이 있어 인구 1명당 거의 6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인구는 주로 유럽계, 토착 마오리족, 태평양 섬 주민, 그리고 성장 중인 아시아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식 언어는 영어와 마오리어로, 마오리어는 거의 사라질 뻔했으나 문화와 교육에서 강한 부활을 이루었습니다. 뉴질랜드는 눈 덮인 산과 빙하 호수, 열대우림과 깨끗한 해변에 이르는 다양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기후는 온화하며 4개의 뚜렷한 계절이 있으며 겨울은 6월부터 8월까지 지속되며 이는 북반구와는 흥미로운 반전입니다. 특히 특별한 점은 아침에는 스키를 타고 오후에는 서핑을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산과 바다 중에서 선택할 필요 없이 하루 만에 2가지를 모두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자 중 99% 이상이 구독 없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구독은 여러분께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번호 14. 진정한 호빗 마을. 호비트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프로도 베긴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꿈을 꿔본 적이 있나요? 뉴질랜드에서는 그 꿈이 현실일 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몰입감이 강합니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마을 호비트는 북섬의 마타마타에 위치해 있습니다. 1200에이커의 유제품 농장에서 세팅된 호비트는 영화의 경치를 위해 손수 제작되었으며 그 압도적인 성공 이후 살아있는 마을로 보존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44개의 매력적인 호빗 집을 거닐고 푸른 채소 밭을 탐험하며 초록색 둥근 문과 작은 가구, 나무 우물, 매일 아침 연기를 내뿜는 굴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이나 LED 조명은 없으며 모든 것은 진짜 돌, 나무, 식물로 손수 만들어졌습니다. 마타마타의 주민들은 진솔하며 환대를 그들의 문화의 중요한 일부로 여깁니다. 그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메이트라고 부르며 기꺼이 차가운 맥주를 제공하거나 길을 찾아주는데 진심으로 도움을 줍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은 낮에는 농부로 일하고 밤에는 호빗튼 투어 가이드로 활동하며 마치 정말로 중간계에 살았던 것처럼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방문객들과 고전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린 드래곤인에서 수제 맥주를 즐기며 빌보가 한때 연설을 했던 파티 나무 아래에 앉거나 간달프가 마을로 들어오던 곳에 서 있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마오리족은 이 지역을 작은 꿈의 고향이라고 부르며 이는 성인의 마음속의 추억, 상상력, 순수함을 불러일으킵니다. 믿거나 말거나 많은 사람들이 호빗들이 그랬듯이 호비튼에서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빌보의 집에 들어가 호빗 맥주를 마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5번이 느낌표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동화에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시면서 망설이고 계시다면 6번이 느낌표와 열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13. 어메이징 위민 위 땅입니다. 아름다움이 화장, 화려한 드레스, 혹은 높은 포즈를 요구한다고 생각한다면 뉴질랜드 여성들은 당신에게 매력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정의해 줄 것입니다. 그들은 산, 바다, 그리고 신선한 공기 속에서 성장하며 밖에서 하루를 보낸 후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은 자유의 상징이 됩니다. 웰링턴에서 퀸스타운까지 운동복과 후드티를 입고 거친 트럭을 운전하며 새벽에 혼자 서핑을 하고 밤에는 캠프파이어 옆에서 요가를 가르치는 소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화장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곱슬거리는 머리와 햇볕에 그을린 피부, 그리고 매일 살아가는 자신감 넘치는 아름다움을 수용합니다. 뉴질랜드 여성들은 1893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획득했으며 성평등과 개인 자유의 분야에서 여전히 전 세계에서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농장을 운영하고 작은 집에서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며 미니멀하지만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깁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웰링턴에서는 여성들이 데이트에서 주도권을 가지며 외국인에게 매우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카페에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지역 소녀들을 발견하거나 하이킹 팁을 나누거나 단순히 그대의 메이트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흔하지 않은 경험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국제적인 사랑에 열려 있는지 궁금하다면 답은 매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드럽고 진솔하며 그들과 함께 단순하고 자유로운 삶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8개의 느낌표와 함께 댓글을 남겨주세요. 키위 방식으로 멋진 여성과 연결되는 팁을 공유할게요. 12번. 뉴질랜드의 지하 은하계인 와이토모. 뉴질랜드에서는 별을 보려면 하늘을 올려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동굴 안을 내려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와이토모 글로우웜 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이한 장소 중 하나로 뉴질랜드에서만 발견되는 글로우웜 종인 아라크노캄파 루미노사가 지하 은하수처럼 빛나는 곳입니다.
와이토모는 3천만 년이 넘는 고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공룡이 멸종하기 전이 시대에 해당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글로우웜은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거미줄을 만들고 빛을 발합니다. 동굴 투어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진행되며 보트를 타고 동굴을 떠다닙니다. 손전등도 대화도 금지되어 있으며 오직 흐르는 물소리와 위에 빛나는 별들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주를 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많은 영화 제작자들이 이곳을 CGI보다 더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수백 년 전 마오리족에 의해 발견된 와이토모는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1889년부터 방문객들을 맞이해왔습니다. 매년 세계 각지에서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이 마법 같은 장소를 방문합니다. 번호 11. 뉴질랜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스파 서비스. 콜로라도의 야외 자쿠지에서 휴식을 취해본 적이 있나요? 이제 그보다 더 와일드하고 원시적인 버전을 상상해보세요. 뉴질랜드, 특히 온천의 수도로 알려진 로토루아에서는 사람들이 목재통에 담긴 뜨거운 물에서 휴식을 취하며 자연과 연결되고자 합니다. 이들은 온천에 몸을 담그는 것이 피로를 씻어내고 정신을 치유하며 인생의 주요 이정표를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이 전통은 헬스게이트와 같은 유명한 온천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마오리 광물 머드에 몸을 담그고 화산을 바라보며 삼나무 욕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장소에서는 마오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것처럼 지열 증기로 조리한 음식인 항와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퀸스타운의 온센 핫풀에서는 눈 덮인 산들 사이에서 목욕을 즐기며 전설적인 리마커블스를 바라보며 반지의 제왕의 편안한 세계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커플들은 별빛 아래에서 뜨거운 물에 담긴 나무 욕조에서 약혼식이나 기념일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방문 가격은 $30에서 $60 사이이며 이는 단순한 목욕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자신에게 돌아가는 티켓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5별 호텔과 자연 속의 나무 욕조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 볼드윈 스트리트,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거리. 뉴질랜드의 테니스 공을 떨어뜨리면 거의 끝없이 굴러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그것이 바로 둔에딘에 위치한 볼드윈 스트리트입니다. 이 거리는 한때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거리로 인정받았으며 기울기는 38%에 달합니다. 이는 수평으로 9피트를 걸으면 거의 3피트를 수직으로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2019년에는 볼드윈이 웨일스의 한 거리에게 타이틀을 양보했지만 2020년 기네스가 기울기를 잘못 계산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다시 그 타이틀을 되찾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거리에 대한 이미지를 티셔츠, 커피 머그컵, 열쇠고리, 심지어 애완동물 목걸이에 인쇄할 정도로 신이 났습니다. 극심한 경사 때문에 주민들은 차를 평행 주차 대신 측면으로 주차해야 합니다. 이곳의 차량은 최고의 수동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하며 주민들은 이 언덕을 오르는 것이 아침 운동처럼 느껴질 정도로 익숙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차량이 뒤로 굴러내려갈 수 있습니다. 집들은 경사를 반영하여 설계되어 외부에서 보면 기울어져 보이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균형을 이룹니다. 매년 수천 명이 볼드윈 정상으로 가는 경주에 참여하며 우승자에게는 특별한 메달이 수여됩니다. 겨울에는 자연 스키 슬로프가 되기도 합니다. 한때 마을 전체가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케이크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들이 자르기 전에 프로스팅이 바닥까지 미끄러졌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영상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알고 싶어요. 번호 9. 왕가모모나, 뉴질랜드에서 가장 독특한 마을입니다. 왕가모모나는 뉴질랜드 스트래포드 지역과 마나와투 왕가누이 지역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주민수가 30에서 40명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공화국을 선언하고 자체 여권, 국경일, 심지어 대통령까지 가진 유일한 장소로 유명합니다. 흥미롭게도 이곳의 정부 건물은 실제로 100년이 넘는 빅토리아 시대의 펍입니다.
방문객들은 몇 달러의 공화국 여권을 신청하면서 차가운 맥주를 즐길 수 있으며 이는 마을 내에서 완전히 합법입니다. 근처에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주유소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펌프가 있을 뿐 차량도 직원도 없으며 스스로 연료를 채우고 결제합니다. 이곳의 문화는 절대적인 상호 신뢰에 관한 것입니다. 낮에는 아무도 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마을 주변의 집들은 손으로 만든 나무로 되어 있으며 어두운 색의 금속 지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뒷마당은 종종 염소 우리나 차고로 사용됩니다. 어떤 집들은 20세기 초의 건축 양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긴 베란다, 나무 패널 및 덩굴식물로 덮인 격자 파이프를 특징으로 합니다. 경찰도 보안 카메라도 신호등도 없지만 이 도시는 10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해왔습니다. 이곳의 모든 사람은 고유의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염소에게 속삭이는 데이브나 깃발을 세우는 여왕 니나처럼 말입니다. 더욱 흥미롭게도 매 2년마다 마을 전체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며 후보자는 사람, 개 또는 염소일 수 있습니다. 8. 번은 키위 세로, 세계에서 가장 귀여운 국가 상징입니다.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을 키위라고 부르는 나라이기에 국가 상징이 위풍당당한 독수리나 강력한 사자가 아닌 작고 날지 못하는 야행성이며 매우 수줍은 새인 키위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작은 생물을 뉴질랜드의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키위가 길고 곡선진 부리를 가지고 있으며 시각보다 후각이 더 발달한 세계 유일의 새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음식을 냄새로 찾아내기 위해 부리를 사용하며 마치 야생에서 탐정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키위알, 그 크기는 어미의 체중의 약 25%에 달해 동물 왕국에서 가장 큰 알 중 하나입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키위를 너무 사랑해서 많은 도로에 키위 크로싱이라는 표지판이 있어 이 소심한 새에게 길을 양보합니다. 키위는 또한 그들의 충성심으로 유명합니다. 한번 짝을 선택하면 평생 함께하며 조용하지만 스테드패스트하게 둥지를 짓고 알을 부화시키고 새끼를 기릅니다. 이 새는 뉴질랜드인들에게 단순한 야생동물을 넘어 그들의 자부심과 진정성의 상징입니다. 만약 직접 키위를 보고 싶다면 로토루아 또는 질랜디아의 보호구역으로 가야 하지만 키위가 사람의 주목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조용히 말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날지 못하는 새가 국가의 보물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번호 9로 댓글 달아주세요. 번호 7. 웰링턴의 삶. 12월 아침, 웰링턴의 수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모자를 언덕 아래로 날려보낼 만큼 강한 바람입니다.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평균 풍속을 기록하고 있어 바람 많은 웰리, 윈디 웰리라는 애칭을 얻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도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웰링턴 사람들은 여전히 인도에서 커피를 여유롭게 마시고 공원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모든 집에는 특별한 디테일이 있으며 바로 앞문에 작은 신발 차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안에서는 신발을 벗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그들은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라고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수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의 거리인 쿠바 스트리트에서는 뮤지션들이 우쿨렐레를 연주하고 화가들이 즉석에서 초상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와 빈티지 카페들이 역사적인 에드워디안 건물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을 때만 물줄기가 솟아나는 사람, 동력의 분수도 있습니다. 웰링턴의 교통도 독특합니다. 사람들이 잘 경적을 울리지 않으며 버스에서 경쾌한 노래를 부르면 운전자가 자신을 표현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무료 승차를 할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코트니 플레이스가 화려하게 빛나고 아늑한 바들이 문을 열며 재즈, 인디 또는 마오리 민속 음악의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압박감 없는 파티와 같습니다. 현대 도시 한가운데에서 한 노인이 마오리 동화를 들려주는 동안 현지 와인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웰링턴에는 6차선 고속도로도 없고 하늘을 가리는 고층 건물도 없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바다의 파도를 듣고
마누카 나무의 향기를 맡고 이상적인 도시가 시끄럽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믿도록 충분합니다. 6번 뉴질랜드 세계의 경이. 여행이 단지 사진을 찍고 경치를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뉴질랜드는 당신을 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헬리콥터를 이용한 낚시인 헬리피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알프스와 같은 장엄한 지형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헬리콥터가 당신을 어떤 낚싯대도 닿지 않은 깨지지 않은 산악지역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밀포드 사운드는 세계의 8대 불가사위로 불리며 우뚝 솟은 절벽들이 피오르드를 감싸고 있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검은 물, 수백 피트 떨어지는 폭포, 수채화처럼 산봉우리 위를 떠다니는 구름이 어우러진 풍경입니다. 구름 사이를 카약으로 탐험하거나 눈 덮인 산맥을 헬리콥터 투어로 둘러볼 수 있습니다. 더 남쪽에 있는 타카포 호수는 놀라운 청록색으로 빛나며 마치 포토샵 필터가 걸린 컴퓨터 화면처럼 보입니다. 밤에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으며 은하수가 매우 밝게 빛나서 망원경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와이오타프 온천공원에서는 샴페인 풀에서 밝은 오렌지색과 네온 블루의 증기가 올라오며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 프란츠 요셉 빙하는 접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빙하 중 하나로 수천 년의 얼음을 통과하며 트레킹한 후 근처의 온천에서 몸을 푸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벨 타스만 국립공원에서는 바다에서 카약을 타고 물개 동굴을 탐험하며 황금 해변에서 캠핑하고 돌고래들이 파도를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번 마오리족의 코를 부딪히는 인사. 코를 맞대며 인사는 존경과 연결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마오리족이 있는 뉴질랜드입니다. 원주민인 마오리족은 인구의 약 16%를 차지하며 두 사람이 코를 맞대어 생명의 숨결을 교환하는 전통 인사인 홍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오리족에게 홍이는 단순한 인사가 아닌 누군가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는 많은 외국 방문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마오리 문화에서 여성들이 전통 의식 중에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손으로 만든 팔찌와 같은 표시물을 제시하여 그녀의 의도를 나타냅니다. 마오리에게 사랑은 평등과 선택의 자유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이는 많은 미국 신사들이 신선하면서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점입니다. 마오리는 주로 로토루아와 같은 농촌 지역에서 살며 나무집을 짓고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며 전통적인 지하 증기 요리 방법인 항화사이를 사용하여 요리합니다. 그들의 삶은 자연을 중심으로 돌아가며 온천에 몸을 담그고 불 옆에서 조상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모든 새나 바람의 정수가 조상의 영혼을 지닌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사건 전에는 그들이 하카라는 강렬한 마오리 춤을 추며 이곳은 존경과 영감이 풍부한 문화다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뉴질랜드에서만 이용 가능한 양몰이 서비스입니다. 당신은 개를 산책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110파운드, 약 50kg 양을 목초지에서 산책시키며 끌고 가는 것은 어땠나요? 뉴질랜드에서는 처음엔 누구나 웃게 되는 독특한 경험이 존재하지만 이는 수천 명의 해외 관광객들이 시골에서 양을 빌려 산책하려고 줄을 서게 만듭니다. 와이카토, 오타고, 퀸스타운과 같은 지역에서는 50kg의 양을 애완동물처럼 데리고 나가서 털을 손질하고 이름을 부르고 호빗 장면처럼 보이는 광활한 초원에서 셀카를 찍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뉴질랜드에는 2,500만 마리 이상의 양이 있지만 인구는 약 520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각 시민이 이름으로 약 5마리의 양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곳의 농장들은 이를 독특한 관광 경험으로 발전시켰으며 방문객들은 양을 부르는 방법과 양의 언어를 배웁니다. 특정 장소에서는 양들이 고객을 따라다니거나 사진을 위해 가만히 서 있거나 심지어 휴식 시간에 당신 옆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어떤 농부들은 각자 자신만의 휘파람이 있다. 휘파람만 불면 양들은 당신이 이름을 부른 것처럼 돌아올 것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심지어 전국 양 휘파람 경연대회도 있었고
정부는 한때 양을 위한 전국 지휘자를 임명하기도 했으며 이는 뉴질랜드 문화에서 이 동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3. 뉴질랜드는 독특한 축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축제가 춤과 음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뉴질랜드를 방문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의 모든 축제는 독특한 예술적 공연입니다. 수도인 웰링턴에서 시작되는 웨어러블 아트, 와우쇼는 초현실적인 패션쇼를 선보입니다. 여기서 모델들은 금속, 재활용 종이, 나무, 마른 꽃, 심지어 전자부품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선보입니다. 레이저 조명, 현대무용, 전자음악이 어우러져 진정한 독특한 비주얼 패션 스펙타클을 만들어냅니다. 티켓은 일반적으로 판매 시작 며칠 만에 매진되며 이는 예술 세계의 록 콘서트와 같습니다. 매년 3월 오클랜드에서 개최되는 파시피카 페스티벌은 공원을 미니어처 폴리네시아 군도로 변모시켜 피지, 톤가, 사모아와 같은 10개 이상의 태평양 섬나라의 문화를 선보입니다. 폴리네시아 길거리 음식을 즐기고 전통 춤에 참여하며 토착 문화의 매혹적인 드럼 리듬에 흠뻑 빠져보세요.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태평양 축제로 만약 중국 설날 즈음에 방문한다면 오클랜드나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열리는 등불 축제를 놓치지 마세요. 수천 개의 빛나는 등불, 사자춤, 아시아 음악, 그리고 딤섬, 바오만도, 파후와 같은 요리가 제공되는 이 활기찬 3에서 4일위 축제는 수십만 명이 참석합니다. 2번, 뉴질랜드의 생활비. 합리적인 비용으로 품질 높은 생활을 원한다면 뉴질랜드에서의 생활을 고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생활비는 평균적으로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미국의 대도시보다 약 35%에서 45% 낮습니다. 웰링턴이나 크라이스트처치와 같은 도시에서 원룸 아파트 임대료는 월 950달러에서 1200달러 사이이며 작은 마을에서는 약 달러 750의 가격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및 고속 인터넷과 같은 기본 공공요금은 월 약 110달러에서 달러 140 정도입니다. 신선한 농산물, 생선, 양고기, 계절 과일 등을 위한 주간 장보기 비용은 평균 60달러에서 달러 80입니다. 중급 레스토랑에서 외식하는 비용은 약 12달러에서 18달러이며 맛있는 카푸치노는 약 3.5달러입니다. 버스와 기차 시스템은 매우 신뢰할 수 있습니다. 평균 요금은 한 번 탑승에 2달러에서 3달러 정도이며 월 정기권은 60달러에서 90달러 사이입니다. 체육관 회원권은 한 달에 30달러에서 50달러 정도이고 기본 치과 검진은 방문당 약 40달러에서 60달러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뉴질랜드에서 한 사람의 편안한 월 생활비는 도심과 생활 방식에 따라 1,300달러에서 1,600달러 사이입니다. 이러한 비용을 감안할 때 이곳에 정착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1을 선택하세요. 아니라면 0을 선택하세요. 댓글에 답변을 남겨주세요. 1번, 뉴질랜드, 음식의 낙원. 뉴질랜드의 요리가 양고기와 페이스트리만을 특징으로 한다고 생각한다면 놀랄 준비를 하세요. 이 나라는 전통 마오리 잔치부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슈퍼푸드까지 독특하고 풍부한 다양한 요리를 자랑합니다. 먼저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토착 마오리 식사인 한기를 시작으로 알아보세요. 고기와 채소가 쌓여져 땅속에 묻혀 뜨거운 돌로 요리됩니다. 불도 팬도 없이 훈연된 향이 부드럽고 달콤한 한입 크기의 음식에 배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하 바비큐라고 부르며 맛있고 공동체 문화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좀 더 화려한 것을 시도하고 싶다면 크리스피한 질감과 보석 같은 껍데기를 가진 희귀한 흑합인 파오아를 맛보세요. 한편 통통하고 큰 초록잎 조개는 미국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으며 종종 화이트 와인에 찌거나 마늘 치즈와 함께 구워집니다. 키나는 살아있는 성게로 지역 캐비어로 여겨집니다. 마오리족은 생으로 즐기고 요리사들은 고급 스시 요리에 사용합니다. 뉴질랜드의 축제는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로스트 램 없이 완성될 수 없으며 보통 구운 감자와 특별한 소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전통 저녁 식사는 보통 바삭한 외부와 부드러운 내부로 구성된 머랭 케이크인 파블로바로 마무리되며 신선한 과일로 토핑됩니다. 마지막으로 독특한 뉴질랜드 레몬 소다인 LMP 레몬과 파에로아가 있으며 이 음료는 너무 사랑받아서 마을 광장에 거대한 LMP 병 동상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뉴질랜드에 대한 16가지 놀라운 사실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우리 여행 다큐멘터리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